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빈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던 하루였습니다.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북미 회담만큼이나 증시를 들썩이게 할 만한 일정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외국인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번지면서 투자자들이 주목한 종목은 바로 남북 경협주였습니다. 어제 현대시멘트와 조비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부산산업과 성신양회, 현대건설과 남강토건 등에도 강세가 들어왔습니다. 남북 경협주의 훈풍을 탔던 국내 증시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리스크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공동성명 채택을 거부하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번진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글로벌 무역 전쟁 외에도 주의깊게 대응해야 할 중요 일정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주를 이른바 슈퍼위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과 유로존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 연준과 ECB 모두 기존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정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코스피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47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전날보다 0.11% 오른 2454.25에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잠시 주춤하다 이내 상승세를 회복해 오전 내내 2460포인트 가까이에서 움직이면서 강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오후 들어 상승폭을 더욱 넓힌 지수는 마감 직전까지 247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종가 기준 2470포인트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미 회담이 임박하자 지난 8일 기관 매도세에 6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꺾였던 코스피도 회복세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와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기관은 2,816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06억 원, 개인은 2,57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76% 상승하면서 2,470.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거래일보다 0.07%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대조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56억 원, 기관은 48억 원, 개인이 19억 원으로 모두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22% 하락하면서 876.55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건설업, 통신업, 철강금속 등 남북 경제협력 관련 업종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종이목재, 운수창고, 금융업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보험, 운수장비, 의약품 등은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포스코, 한국전력, KB금융 등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의 상승폭이 특히 컸는데요. 이외에도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LG화학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현대그룹주들은 1% 넘게 내렸으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비금속, 건설, 인터넷, 방송 서비스, 제약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통신장비, 컴퓨터 서비스, 금융, 화학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제약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메디톡스, 컴투스,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유럽 판매국 증가 소식에도 0.1% 상승대에 그쳤습니다. 펄어비스는 이날 일매출 하락 우려에 6%대에서 약세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상위 매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네이버, LG화학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LG전자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BH, 신라젠, 안랩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아프리카TV, 포스코캠텍, HLB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하이비전 시스템, 비츠로셀, 인터플렉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펄어비스, 제이콘텐트리, 신라젠 순으로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소폭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바르 알루 아이비 이라크 석유 장관이 산유국들은 시장의 수요를 과장해서는 안 되며 유가는 더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가가 이 같은 발언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값은 전거래일보다 온스당 0.04% 오른 1,303.2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WTI는 0.54% 상승한 66.1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후 무역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이번 주 예정된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에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연방준비제도는 12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를 갖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오늘 1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통화 완화 정책 축소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상승하면서 25,322.31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19% 오른 7,659.93포인트에 마지막으로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11% 상승하면서 2,782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증시가 3% 이상 급등하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오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신임 재무장관은 앞으로 유로화 폐지를 위한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권이 유로존 탈퇴를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시켜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푸시 지수는 0.73% 상승했습니다. 7,737.43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는 0.43% 상승한 5,473.91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6% 상승하면서 12,842.9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현재 전일 대비 1.5%대 상승폭 보이면서 2,472.65포인트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현재 1.94% 오른 878.52포인트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거래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50원 떨어진 49,55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전일 대비 500원 오른 14만 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전일 대비 500원 오른 37만 2,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전일 대비 0.66% 하락해 1,500원 떨어진 22만 4,5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지수 변동 없이 58,400원 선에서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000원 떨어진 160만 8천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수 변동 없이 32만 8,5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2만 7천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영풍입니다. 영풍 역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84만 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태광산업입니다. 전일 대비 0.28% 하락해 4,000원 떨어진 140만 7천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남양유업입니다. 현재가 1,000원 떨어진 68만 5천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푸드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 올랐습니다. 82만 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 LG건강입니다. 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현재 130만 9만 8천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G입니다. 현재 500원 오른 12만 7,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오쇼핑입니다. 전일 대비 500원 오른 22만 6,2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150원 오른 2만 2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네요. 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전일 대비 50원 떨어진 2만 6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SM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수 변동 없이 4만 4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스코 ICT 살펴보겠습니다.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변동 없이 7,23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 동성입니다. 전일 대비 250원 떨어진 26,15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 ENM입니다. 전일 대비 200원 떨어졌는데요. 현재 93,3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GS 홈쇼핑입니다. 전일 대비 0.06% 좁은 하락폭 보이면서 18만 7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수 변동 없이 5만 1,3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시젠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50원 오른 3만 1,8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솔브레인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5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7만 2,6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인터플렉스입니다. 전일 대비 150원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2만 2,15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 지켜보았습니다. 네,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10시부터 북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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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진원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개장 초 하락 전환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8.57포인트 오른 2,470.15로 마감했습니다. 상당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6.66% 올랐으며 건설업과 통신업이 각각 3.75%, 3.63% 상승했습니다.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종이목재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의약품과 운송장비는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오른 49,900원, SK하이닉스가 0.9% 상승한 89,2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과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에 포스코와 한국전력이 각각 3.33%, 3.08% 상승했습니다.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4.78%, 3.4% 상승 마감했습니다. 교보증권이 지주사 전환을 선언한 우리은행으로의 피운송 가능성에 6.45% 상승했습니다. 마니커가 CJ제일제당의 2대 주주 부상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마니커는 지난 8일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가 상장되면 CJ제일제당은 마니커 지분 12.3%를 확보하게 되고 모기업인 이지바이오에 이어 마니커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경협주인 부산산업과 까뮤-ENC, 성신양회, 남해화학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아티스와 현대 BNG스틸 우선주 등 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543개, 그리고 270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에 880선을 하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3포인트 내린 876.55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오락문화,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등이 오른 반면 IT종합, 컴퓨터서비스, 통신장비 등이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의 유럽 판매국 증가 소식에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포스코 캠텍 등이 상승했으며 신라젠, HLB 등이 내렸습니다. 펄어비스가 일매출 하락 우려에 6.29% 떨어졌습니다. 마니커의 일대 주주인 이지바이오가 3.78% 상승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소식에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비덴트가 4.06% 내렸으며 SCI 평가정보와 옴니텔이 각각 5.38%, 3.89% 하락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해킹 공격을 받아 보유 중이던 9종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0.7원 내린 1,075.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이 우리은행의 피인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교보증권 주가는 장중 15%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우리은행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보증권을 인수한다는 언론 보도에 관심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는 교보증권 인수를 위해 교보생명과 협상하는 중으로 우리은행은 이 사모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간접 인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교보증권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전일 대비 1.3%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1,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가 장 초반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출시한 신작 블레스가 북미 및 유럽에서의 흥행 조짐에 따라 블레스 IP 가치 확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블레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며 주가는 출시 이후 33%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레스 IP 확장 이외에도 브라운더스트 해외 진출과 포트네트 PC방 서비스 기대감이 유효한 만큼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네오위즈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위즈 전일 대비 1.69% 내렸습니다. 현재가 23,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마니커입니다. 마니커는 CJ제일제당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8일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신주 1,640만 주를 발행하는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마니커 측은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유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니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니커 전일 대비 29.82% 상승했습니다. 현재 1,4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LS산전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LS산전의 실적이 좋아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95,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조정했습니다. 지난 4, 4분기 부진했던 국내와 해외 매출 부진이 회복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실적 호조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산전 0.64% 하락했습니다. 현재 7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혼조세 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등 주요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09.54포인트 올라주면서 22,804.0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비록 상승장이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만입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7.19포인트 내린 11,149.2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한 대만 증시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4.36포인트 내린 3,052.7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에너지와 건강관리 분야가 특히 하락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3.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 2473.7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2.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 878.6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과 종목들은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의약품 업종이 1.01% 가장 많이 오르면서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제약이 7.55%가량 올라주면서 7%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2,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미셀도 오늘 강세입니다. 2.56%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8,0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파미셀 종목이었습니다. 동성제약은 현재 2.11%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역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7,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가스가 현재 1% 넘게 올라주면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1.12%의 업종지수 상승을 시현해주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현재 1.42%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대 상승폭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5,5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도 현재 강세입니다. 1.04%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고요.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는 경동도시가스입니다. 48,3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오늘 강세입니다. 0.47%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4,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에너지 협력이 기대가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종목입니다. 현재 상승세 큰 업종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업종이 0.58%가량 올라주면서 0.5%를 살짝 넘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구백화점이 오늘 강세입니다. 2.6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43억 적자 기록하면서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 이어왔지만 오늘은 상승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9,9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대구백화점 종목입니다. 한창 종목이 오늘 강세입니다. 1.82%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까운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07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창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신세계가 오르고 있습니다. 1.51%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6,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3만 7,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신세계였습니다. 운수장비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61%가량 올라주면서 0.5%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96%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9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1,3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아차가 오늘 강세입니다. 2.61%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깝게 상승 흐름 타주고 있는 좋은 흐름입니다. 8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3,4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금속이 오늘 강세입니다. 0.9%가량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15원 정도 소폭 주가 올랐고요. 1,67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 어제의 상승세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98%가량 내려주면서 1% 가까운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석유가 현재 3.2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어제의 상승세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7,0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21만 1,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석유 종목입니다. 한편 시멘트주들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03% 아세아시멘트가 내리고 있고요. 한일시멘트는 2.66%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의 상승세에 반납하고 있는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 종목입니다. 대림 CNS도 현재 약세입니다. 1.92%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거의 2% 가까운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약세입니다. 5.26%가량 주가 내려주면서 5%대 넘나드는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8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71,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개발도 내리고 있습니다. 2.0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2%대 초반에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3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6,2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건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초반에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1,8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6% 약세 전환한 오늘 시장 모습입니다. 3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49,5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4%대 하락세 보이면서 장 출발했지만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0.22%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89,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4만 1,0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성능차 벨로스터 N이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이 첫날 267대에 이르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는 벨로스터 N 신차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5,7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42%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0.5% 가깝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78,0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승장 크게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인데요. 운송업종이 3.01%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TNS가 10.8%가량 많이 올라주면서 전체 종목의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46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91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업종지수의 상승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큐브가 오늘 강세입니다. 5.46%가량 올라주면서 5%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고요. 16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18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랜드백화점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75%가량 올라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4,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 SG가 오늘 1%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12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6,89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퍼시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4%대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270원 넘게 올라주면서요. 7,3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골드퍼시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현재 0.76%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종이 목재 업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현재 삼육물산 종목이 2.16%가량 주가 빠지면서 2%대 초반의 약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6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7,26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양제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3%가량 주가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22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J ENM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7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CJ ENM입니다. 7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89,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CJ ENM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톡스입니다. 0.95%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7,2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76만 3,8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32%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31,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782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5억 원, 48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30억 원, 외국인이 56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74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19계약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33계약, 536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제목은 구조적 변화는 지속된답니다. 많은 사업 부문에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장 요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최저임금 인상이 CJ 프레시웨이의 단체 급식 부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단체 급식 단가 인상과 고수익 및 대형 거래처 비중 확대, 그리고 저수익 거래처 축소 등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 가능성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비해 단체급식 매장 내 완조리 및 반조리 식품 확대, 그리고 무인 점포 운영 등과 같이 구조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가는 전략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CJ 프레시웨이는 다양한 단체급식 매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무선인식 및 사물인터넷 단말기 기반의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 그린테리아 셀렉션을 열었습니다. 또한 공유 오피스 업체인 위워크 어니스트 마켓을 개장해 가정 간편식과 간식 등을 납품하고 판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병원급식에도 완조리 및 반조리 제품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2016년 말 인수한 송림푸드를 통해 제조 능력을 키우고 CJ 제일제당과의 시너지도 강화해 이러한 단체급식 매장 형태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CJ 프레시웨이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체급식 매장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의 2018년 실적은 매출액 2조 9,210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522억 원까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과 외식 그리고 급식유통 거래처 확대가 지속이 될 전망이고요. 2분기부터 송림푸드 3공장의 본격 가동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CJ 푸드빌로부터 컨세션 사업의 신규 편입 등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내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라 프레시 원법인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4.1%가량 증가할 전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9,000원 유지해줬습니다. 먼저 전 사업 부문에 걸친 거래처 확대와 다방면에 도입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구조적인 성장 요인이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또한 프레시 원법인의 이익 안정성도 높아졌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어 전략은 이미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주가는 퍼 16배 수준으로 과거보다 밸류에이션 부담 또한 크게 축소됐다고 장점까지 존재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꾀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주목해 볼 만한 CJ 프레시웨이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CJ 프레시웨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현재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9% 하락한 36,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 제시한 롯데쇼핑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오프라인 1등 기업 온라인으로 진격입니다. 앞으로 온라인과의 통합이 계획되어 있는 롯데쇼핑인데요.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하는 롯데 유통기업은 향후 5년간 3조 원의 투자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시스템 통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통해 연관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배송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 전략 중 하나인 고객 데이터 통합과 오프라인 매장 물류 데이터 통합이 그 시작인데요. 롯데쇼핑의 유통 인프라와 자본력을 고려했을 때 기존 유통기업과 온라인 기업과는 차별화된 온라인 플랫폼 탄생이 예상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비즈니스 변화의 핵심인 롯데쇼핑의 투자 및 관련 판관비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또한 온라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롯데쇼핑의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제도약을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년간 중국 할인점 사업 고전과 국내 경기 성장 둔화로 부진했던 오프라인 채널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은 롯데쇼핑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도약을 준비하는 해라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롯데쇼핑이 주도할 수 있는 유통 트렌드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소매 시장에서 롯데쇼핑은 유통 트렌드 주도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후 롯데쇼핑이 성공적인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와 사업부 간의 시너지까지 이끌어낸다면 유통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사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내 유망 트렌드인 콘텐츠 쇼핑에서 두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온라인의 성공적인 투자와 유통 트렌드 주도로 온라인 잘하는 오프라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에 또한 리포트는 롯데쇼핑에 대해서 목표 주가 26만 5천 원 유지해줬고요.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습니다. 중국 할인점 매각에 따른 전사의 손익 개선과 온라인 사업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서 매수 의견 제시했다고 밝혀줬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두 가지 짚어줬는데요. 온라인으로의 진격과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회복이라고 짚어줬습니다. 롯데쇼핑은 소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자본력 그리고 압도적인 유통 인프라 갖춘 기업입니다. 향후에 성공적인 온라인 투자와 사업부 간의 시너지 통해서 유통 내 유망 트렌드인 콘텐츠 쇼핑에서 두각 보일 것이라고 예상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온라인 시스템과의 통합과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롯데쇼핑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롯데쇼핑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쇼핑 현재 전일 대비 0.45%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2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내놓은 휠라코리아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중국 휠라에 매료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중국에서 큰 성장세 보여주고 있는 휠라코리아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휠라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풀프로스펙트의 실적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풀프로스펙트는 매출액 1,474억 원, 순이익은 326억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의류 브랜드 업체는 대개 계절성을 보이는데요. 가장 비수기인 1분기에 폭발적인 성장이 확인되면서 향후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휠라가 중국 소비자를 사로잡은 것은 브랜드 성공 방정식이 적중한 결과입니다. 의류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해야 하고 적절한 가격 정책과 전략적인 플랫폼 활용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에슬레즈 열풍은 2015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 3대 스포츠 의류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 안타스포츠 모두가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해인데요. 중국 패션 시장 내 스포츠 의류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휠라코리아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휠라에 열광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중국에서의 휠라는 하이엔드를 타겟으로 한 외산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 여력이 충분한 중상층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소구력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휠라 제품은 국내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의 휠라 면세점과 로드숍에서 중국인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플랫폼입니다. 휠라는 중국에서 공격적인 출점을 통해서 외형 성장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휠라의 오프라인 매장 수는 2019년에는 약 60점에 불과했지만 1분기 기준에는 1,101점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 시장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휠라는 중국 3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과 징동닷컴 그리고 VIP닷컴에 모두 입점을 해 있습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와 샤오홍슈에서의 휠라에 대한 반응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휠라 코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는 42,000원으로 기존 대비 31% 상향 조정했습니다. 풀프로스펙트의 고성장과 그리고 국내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쿠시네트의 지분 가치가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휠라 코리아를 업종 내 탑픽으로 재차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의 큰 호조 보이면서 앞으로의 성장성 더욱 부각될 휠라 코리아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휠라 코리아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휠라 코리아 현재 전일 대비 2.63%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31,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휠라 코리아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역시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나스미디어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성장에 대한 방향성 유효라는 제목입니다. 리포트는 올해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와 하반기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2분기 연결 매출액을 318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 별도 영업이익은 6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리니지엠 출시에 따른 역기저 효과가 지속되는 분기인데요. 주요 광고주인 게임사의 신작 출시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일시적인 광고비 공백이 있다고 합니다. 엔서치 마케팅 영업이익은 21억 원이 예상되며 나스미디어 인수 이후 대형 광고주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판매 관리비도 정상화돼 영업이익률은 23.5%에 달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216억 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 영업이익은 160억 원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규 게임 출시에 따른 광고비 집행이 실적 개선을 견인해줄 전망입니다. 상반기에 광고 성장을 기존 4대 매체의 반등이 주도를 했다면 하반기에는 디지털의 성장률이 다시 돋보일 전망입니다. IPTV와 디지털 사이니지 등 폭넓은 매체 커버리지를 통한 시장 선점 효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도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동영상 매체의 취급권은 2017년 966억 원, 2018년 1282억 원으로 고성장을 지속해갈 전망입니다. 1등 미디어 랩사의 중장기 성장을 확신하는 이유라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목표 주가 82,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 줬습니다. 하반기부터 재개가 되는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감률 그리고 연간 3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과 높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주가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을 근거로 매수 관점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7월 말과 8월 초를 기점으로 주가는 빠른 반등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주가 급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나스미디어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미디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 현재 전일 대비 2.44%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스미디어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미디어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수익성 강화에 증권사들이 12일 호평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 주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69% 상승해 1,000원 오른 14만 6,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2,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살짝 넘겨 매출 1조 8,930억 원, 영업이익 1,79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10.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53%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카메라 부품 및 모듈과 기판 사업부 실적이 부진하지만 MLCC 등이 포함된 컴포넌트 사업부가 호전되면서 전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MLCC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는 것은 스마트폰용 고사양 부품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 판매는 정체되고 있지만 제품의 고도화로 제품당 탑재 MLCC 양이 대당 15%에서 20%로 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애플 아이폰 X의 홈버튼 영역 제거, 2018년 삼성의 갤럭시 S9과 화웨이 P20 등의 듀얼 카메라 채택 증가가 주요 사례입니다. 일본 부품사들이 자동차 전장용 MLCC에 몰두할 때 삼성전기가 스마트폰용 MLCC 공략에 나선 것이 단기간 높은 수익성으로 연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 푸드입니다. KB증권은 신세계 푸드에 대해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16만 7천 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12일 신세계푸드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3,259억 원, 영업이익은 14.9% 성장한 98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단체 급식 부문 내 대형 신주 수주를 확보해 단가 인상 효과를 확대했는데요. 단체 급식이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부담은 제한적이며 반조리 식품을 활용하면서 운영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익성이 뛰어난 식품 제조 부분을 기반으로 1분기에 이어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중 식품 부문의 비중이 71.4%까지 늘어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12일 글로벌 기대 신작 스카이랜더스의 신작 출시가 가시화됐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시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컴투스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6% 하락해 2,000원 떨어진 18만 6천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기대작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의 개인명을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로 확정하고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오는 14일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테스트는 별도 사전 예약 없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스카이랜더스가 북미 대표 게임 기업 액티비전의 콘솔 IP라고 소개했는데요. 스카이랜더스는 2011년 출시된 이후 글로벌 누적 매출이 4조 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스카이랜더스의 IP를 활용해 자체 개발력으로 모바일 RPG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는 IP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미와 유럽 위주로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래에셋대우는 전망했습니다. 컴투스의 글로벌 시장 공략 무기가 기존에는 자체 IP 서머너즈 1만 있었다면 글로벌 IP 스카이랜더스를 통해 무기가 보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해마로 푸드서비스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해마로 푸드서비스에 대해 2분기 이익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5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마로 푸드서비스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74% 하락해 20원 내린 2,67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해마로 푸드서비스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745억 원, 영업이익은 110% 성장한 61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파동과 용혈성 요독증후군 논란으로 악화됐던 실적이 기저효과를 내면서 성장세가 뚜렷할 것이란 설명인데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 옆 매장이 늘어나면서 3월 1,111개였던 맘스터치 가맹점이 6월 들어 1,130개를 돌파하고 올해 목표치인 1,180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맘스터치는 7월부터 전 가맹점으로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다면 치킨 판매량이 증가해 가맹점 평균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화덕 샌드위치 및 피자 브랜드인 붐바타의 가맹점 모집을 앞두고 있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매장 5개는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I 컴포넌트입니다. 네, 코스피에서 지켜보면 마니컨인데요. 현재 마니컨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거래의 연속 상승세에 전일 대비 340원 오른 1,4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티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8.75% 좋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615원 오른 3,8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조비입니다. 전일 대비 17.79% 역시 좋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900원 오른 33,000원 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7%대 하락폭 보이면서 5,200원 떨어진 73,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HDC 아이컨트롤스입니다. 전일 대비 6.43% 하락폭 보이면서 1,250원 떨어진 현재가 18,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DG입니다. 전일 대비 3.27% 하락해 2,000원 내린
5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높은 종목들부터 지켜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I 컴포넌트입니다. 전일 대비 22.47% 좋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7,0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서희건설입니다. 2거래 연속 상승세인데요. 20%대 상승폭 보이면서 전일 대비 250원 오른 1,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I리소스입니다. 전일 대비 160원 오른 1,2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오르비텍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세인데요. 전일 대비 1,000원 오른 8,5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전일 대비 13.38% 하락해 535원 떨어진 3,4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 캐스텍 코리아입니다. 전일 대비 570원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6,3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TI입니다. 전일 대비 1,500원 내린 17,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한솔신텍입니다. 전일 대비 125원 떨어진 1,8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발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고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회의 또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 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6월 FOMC 회의에 대한 시장 관심은 기정사실로 인식되고 있는 금리 인상보다는 올해 연준 정책 금리 점도표 변화 여부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 올해 3차례 금리 인상 전망이 유지됐지만 점도표 분포가 상향되며 가중평균값이 올라간 바 있습니다. 연준 정책 금리 결정을 둘러싼 환경은 지난 3월과 다소 달라졌는데요. 미국 경제가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인플레 수위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연준 판단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균형 잡힌 정책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변경할 근거가 제한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금리 전도표는 올해 3차례 인상이라는 기존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ECB 회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14일에 예정된 ECB 회의에 대한 시장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9월 QE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그동안 미뤄졌던 정책 판단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표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매파와 비둘기파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정책이 그대로 연장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하지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유로존의 경제와 이탈리아 경제의 불확실성 부각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CB는 절충적인 정책 카드를 다시 한번 내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QE 규모의 축소와 연장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 유지할 수 있다는 완화적인 정책 기조 확인할 수 있다고 짚어줬습니다. 또한 6월 FOMC 회의 및 ECB 회의 결과는 글로벌 외환 시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가 이어지는 반면 ECB의 경우 정상화 전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 경제 펀더멘털의 격차 확대가 확인될 것이라는 점은 1분기 바닥권 확인을 거쳐 2분기 강세로 전환된 달러화의 방향성 유지시킬 것이라고 짚어줬습니다. 동시에 신흥국의 자산과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 심리가 이어지는 요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리포트는 전망을 해줬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중앙은행 등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신중하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약 10분 후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실시간 흐름 지켜보시면서 오늘 증시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온에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